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니다폴이 발표한 사무프락간 지역 총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약 32%가 국민당의 나타퐁 르앙빠냐웃을 차기 총리로 가장 많이 지지했고, 뒤를 이어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이락군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40%를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품짜이타이당과 푸어타이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안두시폴이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17년 헌법을 일부 읽거나 공부한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이해가 제한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정보로는 국민의 참여 역할이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총선 관련 질문에서는 국민당이 정당 지지도와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에서 30%대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푸어타이와 품짜이타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도 국민당의 나타퐁 르앙빠냐웃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헌법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존재하지만 확신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번 국민투표와 총선이 국민 참여와 체제 정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교민들의 하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주재 태국대사관에서는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총선과 국민투표 투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등록 유권자 6,900여 명 가운데 우편 대사관, 이동식 투표소를 통해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투표용지 전달이 지연돼 반송기한이 2월 2일까지 연장됐고, 이탈리아 로마 대사관은 이미 투표용지를 수령해 분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역구 의원 선택에서 후보 개인보다 정당과 정책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으며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당 푸어타이, 품짜이타이가 박빙을 이뤘고 연립정부 구성에서는 푸어타이 플러스 품짜이타이와 푸어타이 플러스 국민당 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금전적 매표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선택됐습니다. 푸어타이당이 새로운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비공식 경제 규모가 9조 밭에 달한다는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세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루 9명 100만 장자 만들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소비 후 받은 영수증을 추첨해 매일 5명에게 100만 밭을 지급하고 농민 고령층 사회자원봉사자, 소득세 신고자에게 각각 1명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긍정과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대만의 영수증 복권 정책을 벤치마킹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지만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어타이당의 이번 공약은 발표 하루 만에 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반복되는 공공사업 현장 사고와 관련해 구조공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시키우 고속철도와 팔람성 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를 비롯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관리 부실과 현장 감독 미흡, 불량 자재 사용, 안전 규정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구조공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조달법, 엔지니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크레인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킷팟 라차킷 뿌락간 교통부 장관은 민간 시공사가 철도 운행 중 작업을 진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6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팔람성 도로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통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구간을 60일간 전면 통제하고 손상된 교량을 철거 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모터웨이 M81 등 우회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날 교통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왕실과 시공사,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며 사고 조사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이 끄라비 지역 관광지에서 외국 자본이 개입된 불법 대마 농장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태국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이스라엘 국적 인사를 주주와 이사로 참여시켜 차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마 재배와 가공,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가 확인돼 사업 허가가 60일간 정지됐습니다. 당국은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차명 주주 4명을 체포하고 관련 계좌에서 4천만 바 이상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개발국은 외국인 불법 사업이 태국 경제를 왜곡하고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가 태국 라영 지역에서 새로운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 대상은 스즈키의 옛 자동차 조립 공장으로 포드 태국 매뉴팩처링 공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포드는 이를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략적 생산 수출 허브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포드는 태국에서 포드 레인저와 포드 에페레스트를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1330억 바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포드 측은 이번 인수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기술 기반 생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드는 앞으로 동부경제회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태국 인력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이 2025년 항공산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분쟁과 항공기 부족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태국 항공산업은 회복력을 보여주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여객수는 1억 4,5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주와 태평양 도서국을 잇는 직항 노선, 카자흐스탄과 인도 지방 도시 노선 등 신규 노선 확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무이와 크라비 공항 이용객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고 화물 운송량 역시 증가했습니다. 민간항공국은 올해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탄소 상쇄 제도와 지속 가능 항공유 도입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과 환경 책임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항공산업은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태국 상무부가 지난해 수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해 청액 11조 밭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전기 제품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쌀과 고무 등 농산물은 자연재해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세계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군 정보부와 합동 작전을 벌여 대규모 마약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롯부리 마하랏 오나 인근에서 41세 남성을 체포하고 트럭과 휴대전화, 그리고 야바 479만 정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시가는 약 1억 5천만 밭에 달합니다. 용의자는 치앙마이에서부터 마약을 운송하던 중 경찰 추적을 피하려다 트럭을 운하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흩어진 마약을 모두 회수했으며 용의자를 불법 판매 및 유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관련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콕 방켄 지역에서 청소년 갱단의 총격으로 13세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에 나눠 탄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경쟁 갱단으로 5인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17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권총을 포함한 총기 5정과 오토바이 6대가 압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과 불법 총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법 절차에 따라 송치되고 성인 피의자들은 오는 26일 형사법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태국 경찰이 라크라방 지역에서 35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ATM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제자리에 두는 수법을 반복해 총 16만 밭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은 이미 자수했지만 이 여성은 도주해 방콕에 숨어 있다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그녀를
노뿔이 경찰서로 이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켓 국제공항의 인도 내니파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검역과 격리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공항은 인도발 직항편 승객을 본청사 진입 전 단계에서 선별 검사하고 별도의 검역 게이트를 운영합니다. 현재 푸켓에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이 하루 평균 13편 운항되고 있으며 크라비 공항도 주 14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라타니와 사무이 공항은 인도발 직항편이 없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콘나 차시마 시내 금은방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권총으로 직원에게 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지만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범인은 결국 총을 한 발 발사했으나 천장을 맞췄고 직원이 경보기를 울리자 겁을 먹고 금은방을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와 파손된 진열장 흔적을 확보하고 수사팀을 투입해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파탈룽 시내에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색 승용차가 주택 앞에 모여있던 청년들을 향해 권총을 난사해 26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탄피와 총탄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통해 2건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방콕에서는 국내 코카인 유통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현금과 차량, 금괴 등 600만 바 상당의 증거물이 압수됐고 수년간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에서 상류층과 유명 인사들이 고객으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자는 장기간 코카인을 공급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치앙라이에서는 국경수비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마약 운반 차량을 추적해 차량 내부에서 600만 종에 달하는 야바가 발견됐습니다. 묵다한 세관이 압수된 불법 밀수품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은 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된 80건의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총액은 약 338만 밭에 달합니다. 주요 품목은 전자담배와 액상, 불법 약품과 밀수 화장품, 건강보조제, 과자류 등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세관은 모든 물품을 분쇄 처리해 재사용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치가 압수품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메콩강 국경을 통한 불법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국제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유명 은행과 합작 투자를 가장해 연간 수익률 수천 %를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이들은 주로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은퇴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조직은 파타야에서 설명회를 열고 가짜 금융 서류를 배포했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태국인과 외국인을 합쳐 400명 이상, 피해액은 최소 3억 밭에 달합니다. 경찰은 핵심 용의자 6명을 체포하고 수천만 밭 규모의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추가 공범을 추적 중입니다. 중앙수사국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은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꽃팡안에서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한 마약 파티를 급습해 이스라엘인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유명 캐릭터 모양을 본뜬 신종 마약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C종 마약이 여러 종의 마약을 재혼합한 형태로 심장마비 등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평등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2만 6천 쌍 이상의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혼인 등록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며 법적 평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콕 프라이드 등 시민단체는 이번 성과를 환영하면서도 혼인 등록 시스템이 출생 시 성별 기준으로만 분류돼 트랜스젠더 커플 등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동성혼 건수는 공식 수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들은 혼인평등법이 첫걸음일 뿐 여전히 50여 개의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커플들이 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지만 완전한 법적 평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타야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인 남성의 얼굴을 심하게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영국인 관광객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술자리에서의 오해와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중재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공공장소 난투 혐의로 각각 1,000밭의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습니다. 푸켓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안전을 위해 렌터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저녁에 교통 단속 검문소를 설치해 운행 실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격 없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각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국은 법을 엄격히 적용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34세 외국인 남성과 61세 태국 여성의 부적절한 행위가 목격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2사람을 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목격 영상에는 불법 행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파타야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뭇 뿌락간의 한 시장에서 쥐가 정육 노점의 돼지고기를 먹는 장면이 촬영돼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방당국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청소와 쥐 퇴치 작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장 측은 평소에도 청결을 유지해왔다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추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식품 위생 문제로 규정하고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쥐와 곤충이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센터는 시장 운영자들에게 청소 주기 강화와 해충 통제, 폐기물 관리 개선 등을 지시했으며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5일 오전 7시 기준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2.1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라크라반과 뿌라웨 등 9개 구역은 기준치를 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황색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방콕의 대기질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시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